만일 오늘 밤 신이 나타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건 반드시 성공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런 천직을 찾는 질문 중에서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신이 나타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하건 반드시 성공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한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쵸? 곰곰이 생각해 보았나요? 대부분이 예전부터 동경에 온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나이가 들에 따라 많이 해봤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200만원, 300만원을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왔을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천직을 찾는 질문 2번째, 당신에게 질투의 불꽃이 가장 불타오를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로 대답하기 싫은 질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질투심은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은 법이니까요. 인간은 100% 무리라고 여길 만큼 현실성이 없는 대상에게는 아예 질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 아라방, 석유왕, 빌게이츠 질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대상은 나 자신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착실한 노력과 약간의 운으로 따라잡을 만한 사람을 질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제가 좀 더 당근마켓을 자주 이용하는데 좀 정말 저렴하고 이제 이쁜 거를 찍어놨다가 어제 하루 만에 네 군데를 갔어요. 그리고 버스비도 아깝고 또 제가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걸어갔어요. 굉장히 저 다리가 굉장히 좀 짧은 편이거든요. 또 느리게 걸어요. 체력도 약하고. 근데 갔어요. 4군데 갔다 오니까 체력이 약하니까 집에 오니까 그냥 뻗어서 잤어요. 근데 사실 어제에서 오늘, 내일이죠. 오늘 또 약속을 했는데 그 당근마켓에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메시지 준다 그랬는데 피곤하니까 잤잖아요. 그 사람이 삐졌더라고. 뭐 그런 걸로 삐지는지 정말 속 좁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도 있잖아. 오늘 내가 일어나서 말을 할 수도 있잖아. 참 속이 좁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요 책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체크하고 오늘 이거 읽고 갖다 주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3분의 1을 대강 훑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며 재미있게 살 수는 없을까? 내 시간도 많이 가지고 나는 조금이라고 많이 받을 수는 없을까? 꼭 좋아하는 일만 한다고 돈을 꼭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일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더 충만한 삶을 살고 싶고 만족스럽게 일하고 싶다면 남에게 아무리 비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내 인생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직장생활을 하면 조직사회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조직의 틀에 끼워 맞춰서 살아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이 잡힌다.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일단은 회사를 그만두고 내 시간을 가지면서
해야지. 2마리, 3마리 토끼 잡을 수 없잖아요. 손이 2개인데.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나답게 살기. 보통의 삶을 포기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쉽지가 않죠. 당장 돈 벌어야 되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천직은 보통이라는 틀 밖에 존재한다. 천직은 보통이라는 틀 밖에 존재한다.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없다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자살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사람은 힘들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없다면 힘든 업무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훨씬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보통이 아니어도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말자.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어. 물론 다수에 속해 보통으로 존재하며 안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살아야 되겠죠. 평균 이하여도 괜찮다. 평균 이하여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인생의 합격선을 낮추면 자유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인생의 합격선을 낮추라는 거죠. 나 이만큼 돼야 돼. 90점 이상 돼야 돼. 100점. A 맞아야 돼. 언제나 이렇죠, 우리 인생은. 첫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 일이 끊겨도 괜찮아.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혼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비판에서 자유로운 용기 갖기. 더 이상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 비판에서 자유로운 용기 가지래요. 비판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그 사람이 나의 일부만 보고 얘기하는 거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수입이 줄어도 힘들지 않다. 명백하게 수입이 줄었는데도 왜 별로 힘들지 않은지 의아했습니다. 어떤 사람 반대로 돈을 많이 버는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끝나면은 채울 수 없는 스트레스와 허함으로 인해서 백화점 가서 질르죠.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뭐예요?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허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쇼핑을 안 하는 그날이 정말로 그날이 되겠죠. 단지 좋아하니까 할 뿐이래. 노력은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노력을 노력이라고 여기는 건 되게 착각이거든요. 좋아하니까 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훗날은 걱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꼭 이 꼴이 아니거든요. 좋아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고 돈 많이 번다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는 안 받는 거고, 돈을 많이 벌어도 좋아하지 않는 일을 돈 때문에 한다면 그것은 스트레스 덩어리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베스트셀러라고 부르는 책을 쓰고 싶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뭐예요? 오직 돈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쓰고 싶은 내용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글을 쓰려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글이 잘은 보이겠죠. 근데 진정으로 쓰고 싶은 것과 돋보이려고 쓰는 것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베스트셀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 베스트셀러만 쓰겠대. 얼마나 스트레스 없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작가들은 거기서 탈피해야 돼요. 자유롭게.
오히려 그때 베스트셀러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매일 꾸준히 시간을 쌓아갈 때 매일 꾸준히 시간을 쌓아가야 돼요. 조금씩 긴 시간이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열정이 있다면 자기가 좋아한다면 하겠죠. 원래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도 좋다. 이거는 옛날 같아서는, 아니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되고, 좋아하는 일과 천직은 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요새 같은 시대는 좋아하는 일과 천직과 돈 버는 것이 거의 일치하는 게 많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유튜버라든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면 하고 싶은 일만 하여 사는 법 1. 똑같이 힘들다면 적어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고생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한 회사에 뼈를 묻을 필요는 절대 없다. 너 따위는 어딜 가도 쓸모없어. 왜 남의 일에 남의 시선에, 남의 비판에 거기 내 인생을 걸어요?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가 따로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빨리 하는 직업을 해야 하는 사람, 느리게 하는 일을 직업을 해도 되는 사람. 저는 참고적으로 빨리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 저 조용한 스타일이라 그냥 한 달에 한 건 뭐 이렇게 사업을 해도 한 달에 한 건 해도 이제 돈이 되는, 저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여기 보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어른이 되었는데도 뭘 하고 싶은지 모르죠? 그런 이유는 어릴 때부터 계속 방어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삶에서든 일에서든 재미를 느끼려면 때로는 과감하게 궤도에서 벗어나 남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야 한다. 이것도 용기죠. 할 게 많아요, 세상에는. 뭐 네일 아트만 한다든지 한 가지만 할 필요 없어요. 어릴 때 아무리 아꼈던 옷이라 해도 어른이 되면 작아져서 몸에 맞지 않는다. 성격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에 활약한 착한 아이라는 행동 패턴은 사회의 일이 되어서는 갑갑하고 불편해진다. 계속 바뀌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사랑도 움직이는 것처럼. 비판에서 자유로울 용기를 가져야 돼요. 더 이상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라.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대강 얘기했고, 이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제 찾아서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4. 좋아하는 일을 마음속 휴지통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알 수 있게 된다. 실패하더라도, 잘하지 못하더라도, 차마 못 볼 수준이라도 괜찮다. 수준이어도. 우선 처음에는 무조건 즐긴다. 즐거웠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상식에서 벗어나야만 돌파할 수 있는 벽이 있다. 천직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은 상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멋쩍다고 생각해서 진심을 다한 적이 없어도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쓸쓸한지 깨닫게 된다. 너는 한번 쟤처럼, 수처럼 내 몸을 활활 다 태운 적이 저 연탄처럼 있느냐. 그런 시도 있죠.
한번 태워보지도 못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런데 세상에 나와 있는 직업은 한계가 있죠. 거기서 또 세상에 나온 대학교의 그 과도 한계가 있죠. 내가 갈 곳이 없더라고. 엄마가 넌 여자니까 식품영양학과 가. 그래서 내가 간 거거든요. 직업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내가 글쎄 나에게 맞는 거 아직 못 찾았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5번. 행복해진다는 것, 즉 자신이 좀 더 나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인다는 말이다. 천직을 찾기 위해서는 안락지대의 덫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변하고 싶다는 마음과 제대로 마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Age is only number. 제가 좀 영어를 조금 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나이가 많아서 아유 그런 거는 맞지도 않아요. 내 즐거운 일을 해야겠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해서 300, 400, 500 벌었는데 스트레스 받아. 백화점 가서 질르죠. 그날 밤에. 스트레스 풀라고. 스트레스 사라지면 소비 안 하거든요. 저도 당근마켓에서 뭐 안 사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손톱도 물어뜯고. 제가 당근마켓에서 물건 안 사고 싶어요. 근데 자꾸 사게 돼. 중독됐는지. 성공과 평가에 집착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괴로워진다. 내가 이걸 했는데 돈을 안 벌고, 조금 벌고, 겨우 이거 벌고. 그것을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죠. 자유로워지시라는 거고. 남을 향한 비판의 시선. 넌 돈을 그래서 뭐 돈 버냐? 이런 비판. 자존심 상하지만.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걸 멈추면 자신을 비판하는 시선도 점점 누그러진다는 거죠.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6번. 제대로 생각해서 답이 나온 다음에 움직이겠다는 사고방식으로는 현실에서 잘 안 풀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일단 지나치게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Simple is best life. 복잡한 걸 다 가지치기 하는 거죠.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늘리라는 거예요. 스몰 스텝의 원리라고 해요. 스몰 스텝 프린시플.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일을 했다. 시간이 없다. 조금씩 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5분이라도.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법 7번. 6번 어디 갔나? 7번 할게 그냥. 당신은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을 생각할 때 과연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인생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미래의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천직을 찾고 내게 맞는 방식으로 일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 기나긴 인생, 절대로 장점만으로는 살아갈 수는 없다. 특히 인생의 전환기에는 반드시 자신의 약한 부분이나 추한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 모습도 관용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살하잖아요. 나 그것도 이해해요. 얼마나 괴로우면 소중한 자기를 죽일까, 스스로 죽일까. 그러나 그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에고이즘. 이 세상의 중심은 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인생 나는 아니죠. 70억 인구인데. 그렇지만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거든. 내 자신한테는 내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맨날 1등 하다가 10등으로 떨어져서 자살하잖아요. 그런 건 정말 옳지 않다고 봐요. 기대 수치를 낮추는 거, 저는 애들한테도 너무 방목이라 그런데, 그래서 정 방목에 대학교도 안 보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노르라고 해요. 노르라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노르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하나 졸업했는데, 고3. 그 다음에는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기술을 배워주든, 외국에 연수를 하든.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걔도 어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대학 안 가면 안 돼, 부모가 그러면 걔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남 다 가는 거 가면. 뭐, 사이버 대학 가도 되고. 정말로 나 자신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확실하게 바로 세우기 위해 천천히 시간을 들여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더 이상 원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내 인생은 짧아요. 애쓰지 않아도 인생이 쉽게 풀리는 즐거운 마음 처방전. 즐거운 일을 하면 그걸 찾으면 애쓰지 않아도 그게 저절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거죠.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재미있게 살고 있나요? 만약 일하는 자신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삶의 방식을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고민해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괴로운 얼굴을 감출 수 있습니다. 잠시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을 들여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숨길 수 없는 마음이 표정과 음색으로 드러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 앞으로 나아가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해피엔딩이 될지 안 될지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들어가는 말 중에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책이 필요하대요. 지금 하는 일에서 어떤 보람도 찾을 수 없나요? 매일 야근해도 성과가 없나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 월요일날 거기 갈 거 생각하니까. 출근해서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월요병이라 하죠. 월급날만 쳐다보고 월급은 3분의 1 정도 되면은 한 달에 3분의 1 정도 되면 다 쓰고. 통장 비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을 걸로 풀고 쇼핑하는 사람. 내 마음이 충족되면은 쇼핑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의 행복이 소중합니다. 요새는 먹고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 먹고 살지 못하면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기 하면은 그리고 또 그 일을 했는데 나아지지가 않아 생활이. 그러면 찾아봐야 합니다. 없으면 내가 창조해야 돼. 크리에이트 잡, 워크, 크리에이트 워크. 나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 있는 일. 삶도 일도 내 방식대로. 행복하지 않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여러 가지 했어요. 세척일도 하고 전처리도 하고 반찬도 놓고 3년 3개월 했는데 대학 나오고 저는 머리 쓰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손 쓰는 일은 맞지가 않더라고. 그것도 재미있어요. 돈 받고 그러니까. 근데 너무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에 한 5번 쉬나? 내 시간이 없어요. 밤에 집에 오면은 10시인데, 우리 동네 가든에서, 벤치에서 1시간 이렇게 있다 갔어요. 4시간 가지고. 유튜브 듣고, 음악 듣고, 검색하고. 4시간 너무 행복하더라고. 내 페이스에 맞지도 않아. 저는 빠르게 하는 일이 맞지 않아서 매일매일 하는 일도 맞지 않아요.
시간이 길게 하는 것도 맞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건, 예를 들어서 파티 플래너를 한다. 그럼 한 달에 한 건, 나머지는 놀아. 이게 맞아요, 저는. 근데 또 다른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 쓰는 거, CEO 그런 일이 맞아요. 계급사회는 맞지 않아요. 일을 그만두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을 마음 깊이만 묻어두면 안 돼. 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은 전문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전문가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전문가를 이용하는 거,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외주를 준다고 하죠. 외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나이가 이래서 요새는 그런 거 나이를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많답니다. 찾아보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잠돌이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잠돌이는 잠만 잤대요. 잠돌이는 잠만 잤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랬대요. 나는 쌀밥이 먹고 싶구나. 쌀밥이 먹고 싶어. 못 먹어봐서 먹고 싶어 그러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잠돌이는 계속 잠자다가 잠깐 깼어요. 근데 딴 사람들 막 농사 짓고 있는데 해결을 못해. 잠깐 깨서 파이프 라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를 깔았어요. 잠돌이는 어머니 죽음에 의미를 부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절실했습니다. 절실했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막지했지만, 그리고 뭐 하종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이프 깔았어요. 농사 짓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콸콸 나오면서 벼가 막 잘 되기 시작했죠. 이것은 비유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파이프라인을 깔아라. 너무 종류가 많아서 내가 다 읽어보는데 다 하기도 내 몸도 하나인데 참고하는 거예요. 파이프가 꼭 그런 뭐 금융 파이프 이런 거 뭐 부동산 파이프 뭐 월세 받기 뭐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만의 파이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는 각자 생각해 보셔요. 그래서 제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재미있게 사시고 정말 행복하신, 제 책을 계기로 행복한 독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그 사업을 할 건데 그 직업도 돈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서, 불쌍한 사람들 행복하게 해서 이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그런 직업을 좀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